2024년 10월 작가 한강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영국인 번역사 데보라 스미스는 모든 한국민이 감아태우고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번역가 스미스 씨는 이전에도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번역해서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공동 수상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까지 스미스의 번역 작업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번역이 원작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힘이 됩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독특한 작품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번역가로서의 창의적인 해석과 재구성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작업이 비록 원작과 다소 차이가 있어 번역의 충실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몇몇 비평가들은 채식주의자의 번역본이 원작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부 부분은 각색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이자 학자인 샤르스 유는 스미스의 번역이 원작과 스타일, 맥락에서 너무 다르다고 말하며 번역보다는 각색에 더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번역사 스미스는 자신의 번역 방식을 옹호하며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는 진정으로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번역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두 언어 간의 문법, 어휘, 구두점의 차이로 인해 진정한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번역이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과정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전달하는 창조적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작가 한강은 스미스의 번역이 작품의 본질을 잘 전달했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번역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원작자인 한강 작가의 지지를 받은 스미스의 번역 철학은 번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비판과 오역 논란 속에 스미스가 번역한 소설은 이듬해인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데보라가 한강 작가와 함께 공동으로 받은 이 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으며 스미스를 세계적인 번역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스미스의 번역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녀는 한국 특유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 대신 한국식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형, 언니, 소주, 선생님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본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들이 한강의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제 감정과 톤을 그대로 번역하셨다고 느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번역가가 원작자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번역에서 원문과 번역문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항쟁을 상징하는 5월의 신부라는 표현을 영국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산타마리아로 번역하는 문제를 놓고 한강과 심사숙고한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또한 인물 호칭에서는 한국의 유교적 위계 질서와 관계성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서양식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처제의 남편이라든가 지우 어머니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미스는 작가와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영애의 언니 이네가 말하는 슈얼리 더 드림 이즌 올 데어 이즈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란 걸 알지라는 대목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문장에서 쓰인 슐리는 확신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네가 스스로를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인상을 주는 표현임을 설명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의 번역 작업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을 넘어서 문화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강의 문체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스미스는 번역 과정에서 한강 작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작품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번역본은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글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실상 서양에는 번역가는 배신자다 라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는데
이는 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번역은 다른 옷을 입힌 생각이다 라는 말을 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도 생각납니다. 번역을 원작의 색다른 표현을 입히는 작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1987년 12월 15일 영국 중부 소도시 돈커스터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한국문학과의 인연은 대학 졸업 후 시작되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가 한국문학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9년부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며 한국 문학 또한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틈새 시장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스미스의 뛰어난 통찰력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후에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미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에서의 한국학 석박사 과정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는 후에 그의 번역 작업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번역에서의 성과 외에도 스미스는 2018년 40세 이하 40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왕립문학회 펠로우로 선정되며 문학계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스미스의 번역 능력과 열정은 놀라운 속도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인 2015년 1월, 그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스미스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문학적 감각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원작의 독창적인 서사와 강렬한 메시지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인간의 본성, 억압, 그리고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채식주의자의 성공 이후에도 스미스는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작품 외에도 배수와 반디 등 한국 작가들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는 배수아의 어 그레이터 뮤직, 레시테이션, 노스 스테이션과 같은 작품들을 번역하며 한국 문학의 독특한 미학과 철학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반디의 고발 번역을 통해 북한의 억압적 정치 체제를 고발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세계 무대에 전달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번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서를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문화교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미스의 열정은 번역 작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번역서를 출판하는 틸티드 악시스 프레스라는 비영리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문학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영어권 독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주류 문학에서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다양한 문화권의 문학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힘썼으며 문학적 다양성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스미스가 단순한 번역가를 넘어 문학의 세계화와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미스의 꾸준한 노력은 2024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상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스미스의 번역 작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강의 수상에 스미스의 뛰어난 번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니, 스미스의 번역 철학에 따르면 번역으로서 새로운 영문 소설이 탄생하여 그녀가 노벨 번역상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문학 번역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한 스미스의 업적은 학계와 문학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면서 한국 문화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3세대 번역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번역가를 의미합니다. 스미스는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번역 작업은 단순한 직업적 활동을 넘어섭니다. 스미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그가 스스로 지은 한국식 이름 김보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김은 대장장이라는 어원을 지닌 스미스에서 따왔고 보라는 데보라와 어감이 비슷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스미스가 단순히 직업적인 번역가를 넘어 한국 문화에 깊이 동화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문화 교류자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데보라 스미스는 한강의 다른 작품들인 소년이 온다, 킨을 번역하며 계속해서 한국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강과 함께 2023년 그리스인 수업을 번역했으며 이 작품은 또 다른 문학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앞으로도 한국 문학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하며 문학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미스의 번역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문화와 감정,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번역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정수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번역가로서의 창조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번역 능력은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미스의 활약을 통해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들이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의 노력은 문학을 통한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대의 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업적과 한국 문학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번역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스미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댓글들 중에서는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네티즌은 번역이란 게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와 이해도 자체가 높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번역이 문화적 감성과 지식을 동반한 어려운 작업임을 설명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까지 파악해야 하니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번역 작업의 난이도를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한강의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 스미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미스 자신도 인터뷰에서 영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아주 조금밖에 모르니 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했다고 말했듯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서양 독자들에게 한국적인 정서를 전달하는 데에도 큰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문학 번역이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창조의 고통과 다름없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번역가의 역할이 작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심지어 상금 반떼기 해줘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는 문학 번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번역가들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번역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뉘앙스까지 파악해야 하니까 정말 어려운 작업이지라는 의견처럼 한국어의 특성상 완벽한 번역이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해 마시고 번역 한 번 했다가 이건 아니다, 차라리 집필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라는 댓글은 번역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전달합니다.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아가고 K-문학의 확산에 기여하는 요소로도 강조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한국에 훌륭한 작가분들 많으니 K-문학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문학이 번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번역을 통한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한강의 작품이 싸이나 방탄소년단 BTS과 같은 세계적인 아이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며 이는 한국의 문학이 음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과학상도 가즈아라는 댓글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정서를 잘 알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일할 확률도 높아져서 숨은 공신은 K-팝이라 하겠다라는 의견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번역가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번역의 중요성과 난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네티즌들은 이번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반응들은 한국 문학이 번역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데에 번역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작업을 넘어서 한국 문학을 세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번역은 창조의 고통이면서도 예술적인 과정이며 문학적 가치와 문화적 맥락을 잘 살려내는 번역가는 제2의 작가로서 인정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